시간 강의를 맡은 저는 실버 PD 윤지연입니다. 강의하랴 진행하랴 힘들겠죠. 그러니까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저도 배고픕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제목은 점선에서 실선으로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지금 한 5년째 비즈니스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달인이 됐어요. 맞아요, 달인이 됐어요. 그런데 껌이에요 보다는 고민도 많아지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저의 뒤를 이어서 5년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도전하실 분 있으실까요? 상당히 메나테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무조건 실버 PD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웃으시는 남자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방금. 네. 자, 우선 혹시 저를 처음 보신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있으시군요. 네, 저를 간략히 시켜드리죠. 이상하네요. 네, 제 배가 너무 고픈가 봅니다. 네, 저는 2016년 1월에 메나테크에 회원 가입을 했고요. 아까 우리 그 오길택 자산 운용사 대표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직원 앞에서 말씀하실 텐데 여기 앞에서는 떠시더라고요. 봤어요, 제가. 바르르 떨리는 걸. 지금 팔짱 끼고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너도 떠냐? 이런 얼굴로 나는 끝났다 이런 얼굴로 봐주시고 계신데 네, 저 2016년 1월에 메나테크 가입을 했고요. 네, 2017년 4월에 전 세계 루키상 수상을 했습니다. 네, 한국 아시아 전 세계 루키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미국으로 초청받아서 갔을 때의 사진이고요. 이때랑 좀 많이 변한 것 같나요? 2017년하고 지금 딱 10년 지난 건데 어떤가? 비슷한가요? 지금이 더 이뻐요? 서영아 사장님 사랑이에요. 네, 이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알발라 사장님이 제 이름 발음을 하는데 저인지 몰라서 마지막에 한참 서 있었는데 밑에 이렇게 화면이 있거든요. 그 화면에 제 사진이 떠 있어서 전 줄 알았어요. 어쨌든 이때 이제 메나테크 비전을 이때 봤죠. 상 받으면서 봤어요. 상이 저를 비전 보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지금이랑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은 4만 점 PD인데요. 그 당시에 6만 점 PD였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메나테크는 진짜구나. 내가 했던 걸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구나라고 제가 느껴서 6만 점 PD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2월부터 전업으로 저도 똑같이 금융회사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Q 브론즈 PD 달성하고요. 지금 2025년 12월 저도 우리 구단비 사장님처럼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실버 PD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외치다가 달성을 실제로 하게 되어서 지금 Q 실버 PD 달성을 하고 올해는 Q 골드 PD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저도 이제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체계를 가지고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끝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정말 일을 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막 엄청나게 제 PC를 통째로 가지고 가고 싶다는 파트너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료가 너무 많거든요, 방대하게.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제가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료 정리의 달인입니다, 제가. 폴더 해가지고요. 이름도 막 얼마나 순서를 잘 정리를 해놨는지. 왜냐하면 한 번 정리하면 다음번에 진짜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파트너분들이 저거 통째로 가져가고 싶다는데 거의 1TB에 가깝습니다. 제가 원 드라이브 1TB 거의 다 썼더라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런데 지울 수 있다 없다? 없다. 혹시나 싶어서 병입니다, 병. 그런데 그런 제가 이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다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모든 걸 함축한 게 뭐다?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고 성공의 8단계가 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얼마 전에 저희 탑리더 사장님께서 지연아, 윤지연 사장님 요즘 글릭한 고객님들한테 소개하는 파일 있으면 하나만 넘겨줄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스폰서님 최신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겼을까요? 어머 스폰서님 어떡하죠? 요즘 제가 파일을 잘 안 써가지고.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보를 모으고 파일을 수집하고 막 그런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단순해지고 이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로서 정말 잘하고 싶다면 다이어리를 잘 써보세요. 이 다이어리 한 권을 잘 썼다면 무조건 골드 이디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다이어리가 아직도 텅 비어 있다면 골드 이디는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4월부터 아직까지도 이제 4분의 1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과감하게 3분의 1을 못 쓴 거는 찢어서 버리세요. 찢어서 버려. 찢어서 버리고 못 쓴 거 얼마 안 되거든요. 찢어서 버리고 뭘 해야 되냐면 남은 것을 잘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것만 꽉꽉 채워도 비즈니스는 무조건 잘 된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다이어리 쓰고 성공의 8단계 외워서 그 성공의 8단계 안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내 수준과 내 상황을 파악을 잘 하고 그것을 내가 잘 파악하는 것을 파트너들한테 복제시키면 끝이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단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바방 오늘 책 가지고 오셨나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나요? 단순한 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책을 읽었을 때 도대체 뭐가 단순하다는 거야? 그 단순한 걸 어떻게 반복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단순한 게 너무나 단순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단순한 게 뭐다? 다이어리에 있는 거 잘하고 다이어리 안에 있는 것을 잘하고 그 다이어리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계속 할 수 있게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 오늘 할 건 또 뭐냐? 똑같습니다. 다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해야 될 건 메나테크의 성장 일지를 다시 같이 써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 달에 우리가 뭐 했죠? 뭐 했죠? 월초 상담 양식. 자,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아직 안 썼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자, 월초 상담 양식 4월 달 거 썼다. 썼다. 네, 역시 쓰신 분. 쓰신 분께 제가 개인적으로 뽀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뭘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죠? 월초 상담 양식은 1일날 자동으로 스스로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왜 써야 된다고요? 월초 상담 양식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앞 페이지가 아니에요. 목표 설정이 목표입니다. 월초 상담 양식에. 왜? 우리가 월간 목표가 없이 비즈니스를 하면 끝이라는 얘기를 지난달에 했거든요. 월간 상담, 내가 이번 달 4월에 목표가 없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소꿉놀이입니다. 그냥 대충 메나테크 와서 시간 때우러 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적응이 안 됐을 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비즈니스를 골드 ED 이상, 실버 ED 이상 내가 연금을 진짜로 만들어내고 싶다면 목표가 없이는 힘들다. 그게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표를 언제 설정해야 된다고 저번 달에 얘기했죠? 월초에 상담하는 사람과 월중에 상담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비즈니스 결과가 난다는 것이 저번 달에 제가 40분 동안 떠든 것의 전부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는 척이라도 하면 내가 잘 모를 때는 월중에 하지만 진짜 해야 되는 사람은 언제 한다? 월초에 한다. 월초면 1일에 하면 제일 좋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를 넘겨서 한다? 그건 크게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주면 언제? 내일까지는 목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4월 8일부터 뭐 시작하나요? 마스터 챌린지 시작하잖아요. 맞습니까? 마스터 챌린지 시작하기 전에 목표가 나와 있지 않고 마스터 챌린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충 하다가 벌써 일주일 훅 가. 마체를 이제 측정하는 날이 와. 뭐 어머 하다가 끝나. 그러면 이제 5월 다가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PD를 가셔라, 골디디를 가셔라가 아니에요.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해내는 것을 반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못 해봤다는 거죠. 학교에서 그런 거 아무것도 저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 학교에 있으면 우리 아이 보내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전학시켜서라도 보내겠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못 해봤지만 아주 작지만 그것을 하는 힘을 기르다 보면 그게 내 거가 되고 내가 그걸 통해서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걸 뭘 해야 된다? 월초 상담 양식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 페이지 적는 건 그냥 이 뒤에 걸 적기 위해서 하는 그냥 요식적 행위예요. 왜? 내가 뒤에 걸 잘 적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진정한 분석 없이는 목표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나테크에서 도대체 뭐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서 하는 활동 말고 여러분 하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고민하면서 만든 장표예요. 저희 시스템에서. 이 안에서 있는 활동이 다예요. 이거 왜 넘어가는 건 1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신규 명단 가지고 스마트 구독하고 자동 구매하고 회원 늘리고 마스터 챌린지하고 엠브로토스 프로모션하고 어치버스하고 초대하고 보너스 받고 파트너 챙기고 뭘 하는 게 있나요? 이거 왜 나는 못하는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내 목표인 거죠. 이걸 못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것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은 하고 있고 어떤 건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 달엔 여기 좀 중점을 둬서 다음 달엔 조금 더 잘해봐야지 해서 완성형 인간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1세기형 비즈니스 책에서 정말 네트워크를 진심으로 잘하고 나면 가장 얻는 것은 무엇이다? 세상에 나가서 사는 방법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저는 거기서 희망이라는 걸 봤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진짜 잘해서 네트워크를 열심히, 잘 말고 열심히 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제가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가서 뭘 해도 살아는 남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메나테크에서 배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 있다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고요. 자, 그러면 메나테크는 뭐다? 여행 비즈니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가 도약하는 3개의 완벽한 스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텝업, 그 다음에 GIP, PD 서밋이다. 이제는 이제 귀에 이제 못이 막히게 들었고 이제 어느 정도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스텝업 우리 했잖아요. 그죠? 네, 스텝업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부터 뭘 해야 되냐면 GIP를 도전할 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7년 GIP는 어디로 간다? 푸꾸옥으로 간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아까 말씀하셨죠? 네. 아시아의 발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푸른 물결치는 우리 왜 이렇게 동남아 가냐? 3월 달에 추울 때 있잖아요. 따뜻한 데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2월, 3월에 이렇게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옷 집어 던지고 이렇게 그 패딩 집어 던지고 따뜻한 데로 간다는 겁니다. 푸꾸옥 한참 떠서 너무 많은 분들이 다녀오시는 곳인데 이제 이 푸꾸옥으로 내년에 내가 갈 거다라는 걸 상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자 메나테크 성장 일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같이 해볼 활동 때문에 제가 따로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장은 제가 만들어진 장은 메나테크의 성장 일지의 일부를 떼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성장 일지 뒤에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오늘 여기에는 중요한 건 GIP는 회차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1회 차이냐 2회 차이냐 3회 차이냐 4회 차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다릅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여행은 똑같아요. 어떻게? 주어진 기간이 있고요. 기간 5월부터 10월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회차별로 점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합산 점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에 이 점수 못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그 점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1회차라면 몇 점이어야 된다? 24점. 그래서 24점이라면 네, 자 여기에 직급을 달성한 거별로 점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 표에도 주어져 있죠. 중간쯤에.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내가 1회차라면 평균 자 6달이니까 24를 6으로 나누면 4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평균적으로 골드이디 4번이면 24 해서 네, GIP 1회차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얘기하냐? 제가 4년 동안 5월에 맨날 얘기했더니 이 바람이 늦게 부니까 5월 달에 성취 못해가지고 못 가는 분들이 자꾸 생겨서 4월 달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내가 5월 달에 골드이디 되려면 최소한 그 종이에 4월 달이 적혀 있는 이유는 내가 4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5월 달에 뭘 성취해야 된다? 골드이디. 이변이 없을 겁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많은 걸 해봤다.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5월 달에 실버이디 실버이디를 해도 되는 걸로 한번 해봤다.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해봤대요. 그러면 회사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매출과 연결이 되어서 실버이디를 해도 골드이디 같은 매출이 나와야 그 프로모션을 유지를 한답니다. 그런데 실버이디를 해봤더니 딱 실버이디만큼 매출만 나오더래요. 그러니 회사는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프로모션은 안 한대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다? 처음부터 골드이디, 끝까지 골드이디 1회차.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5월 달부터 뭐 한다 생각해야 된다? 골드이디. 그렇지만 뭐 세상이 그렇게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거 안 된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실버이디 해서 3점 하면 예를 들면 나머지 쭉 골드이디 하면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23점이니까 1점 모자란다고 1점 모자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하진 않아요. 회사에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모자라면 마지막에 뭐 하면 된다? PD 하면 됩니다. 네, PD 하면 되죠. 뭐 까짓 거 못할 거 없습니다. 왜? 제가 해봤거든요. 골드이디 하다가 미국 한번 갔다 오니까 뽐뿌 확 받아가지고 2달 만에 PD도 해지더라고요. 이거는 배가의 법칙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이 계속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마스터 챌린지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버이디 하더라도 전략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시작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골드이디까지 조금 무리인 것 같아. 그러면 5월에 실버이디를 하더라도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걸 유념하고 있어야 된다? PD를 해야 된다. 근데 나는 10월에 PD를 하든 내가 엠브로토스에 전략적으로 좀 강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8월에 아니면 내가 마스터 챌린지에 좀 강세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 10월에 반드시 PD를 한번 해야 된다는 걸 전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계획표를 한번 지금 적어 보겠습니다. 이미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셨죠? 안 하셨구나. 네, 그럼 지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나의 GIP 목표를 제가 드린 거에 4월은 예비입니다. 5월 달에 골드이디 달성을 위해서 4월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부터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한다? 5월부터 10월까지 내가 1회차라면 24점 달성을 위해서 골드이디를 6번 하는 기준으로 내가 4월부터 뭐 할 건지 지금 적어본다. 적는 게 중요하다. 아까 얘기 들으셨으니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우리 이제 처음 오신 파트너 분들은 옆에 이제 스폰서님께서 좀 도와주시면서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펜으로 적습니다. 네, 샤프 지워지는 거 안 됩니다.
고칠 수 있는 거 안 됩니다. 제일 좋죠. 목표 세울 때 내 파트너들이 목표를 높이 세울 때가 제일 좋습니다. 이러면서 자, 여러분, 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1회차는 자, 요거는 이제 찍어놓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찍어놓고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찍어놓고 보세요. 자, 1회차는 24점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골드 ED를 6회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기억을. 자, 그 다음에는 2회차는 목표 점수가 8점씩 높아져요. 이해숙 사장님 다 끝나면 찍으셔요. 이게 아직 뭐가 남았어요. 32점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골드 ED를 하면서 PD를 4번 해야 됩니다. 자, 2회까지 아직 못 가보신 분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세요. 네, 그 다음에 3회차는 목표 점수가 8점이 또 높아져요. 그래서 40점입니다. 그러면 어떻다? 그 다음은 PD를 4번 하고 브론즈 PD를 2번 해야 됩니다. 그다음 4회차가 되면 목표 점수가 48점입니다. 그래서 브론즈 PD를 6번 해야 되는 점수입니다. 결국은 이게 얘기하는 건 뭐냐?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메나테크 시작했니? 그러면 5년 동안 뭐는 해라? 브론즈 PD는 쭉 해라 라는 얘기를 회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뭐 이렇게 시기적으로 딱 맞아가지고 첫 해부터 탁 달성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탁 GIP 가는 일은 쉽진 않아요. 저처럼 1월 달에 가입을 했어. 그럼 또 노려볼 만해. 그런데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4월, 5월, 6월, 7월, 8월 막 이렇게 가입했는데 그 다음 해에 GIP 가고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해서 뭐 3년 차인데 아직도 2년 차인데 아직도 못 가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보통 3년 차 정도의 GIP를 실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뭐냐? 계속 가야 된다가 중요한 겁니다. 한 번 가기 시작했으면 계속 가야 나는 뭘 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GIP에 엄청 많은 가치를 둬요. 왜냐하면 이 여행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인생에서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다? 300만 원짜리 백은 아니지만 300만 원짜리 여행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우리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해도 헤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행 때문이다. 제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여행 때문이라니까요. 우리 부부가 헤어지지 않는 이유는 둘이서 아기 내팽겨치고 둘이서 자동차 여행했던 그 한 달간의 유럽 여행 때문에 15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가 생각나거든요. 그래, 그때가 좋았지 이러면서. 네, 의미와 가치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여행입니다. 그래서 싫다 해도요, 매년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이 행위는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아줍니다. 제가 10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거 내가 돈 주고도 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아이고 무슨 동남아 돈 주고도 간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매년 동남아를 럭셔리하게 가족 모시고 가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돈이 있어도 못 가요. 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강제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쌓인 저와 제 아이의 추억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그거 누가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걸 메나테크가 해주잖아요. 근데 아이하고만 정을 쌓나요? 그러면서 내 파트너들하고 쌓아왔던 그 추억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만 하면 브론즈 PD만 하면 어떻다? 평생 갈 수 있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메나테크 안에서 브론즈 PD라는 의미는 각별합니다. 왜? 모든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평생 여행을 가족과 함께 갈 수 있고 가족 같은 파트너들, 스폰서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매 회차 업그레이드 되는 여행의 목표는요. 나와 파트너와 스폰서의 위대한 동반 성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 브론즈 뭐 사실 뭐 실버도 다 좋은데요. 적어도 내가 브론즈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Q12 브론즈 PD 하면서 딱 느낀 게 이거였어요. 예전에는 뭐 PD 서밋은 꿈도 안 꿔. 올해도 갈 수 있을까? 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올해는 어디 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올해도 갈 수 있을까가 올해는 어디 갈까? 올해는 베트남. 또 베트남이 이게 되는. 근데 또 가도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베트남만 3번 갔는데 메어테크에서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꿈꾸고 함께 하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해 볼 필요와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목표는 4회차 달성이지만 진정한 보상은 평생 뭘 해야 된다? 적어도 브론즈 PD를 유지하는 것에 내 가치를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선언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엄청 저희 파트너님들 싫어해요. 저희 팀이 특히 우리 HMD가 특히 좀 어때요? 조용해. 그러다 보니까 뭘 선언하라 그러면 또 시켜. 막 우리 MBSA 방에다가 PD 간다고 선언하세요. 아이씨, 탈퇴할까봐 싶고 막 MBSA 방을 나갈까 싶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언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을 짜는 건 사실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저 다 기억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IQ가 조금 좋아요. 많이 좋아요. 말한 걸 기억해. 말 잘 하셔야 돼요, 저한테. 기억해요, 계속. 곱씹어. 곱씹어요. 저 사람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곱씹어요. 특히 뭘 기억할까? 저 파트너가 몇 월에 뭐 한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이런 거 막 기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외쳤어. 그런데 될까요? 안 될까요? 된 사람이 많았으면 우리 여기 안 앉아 있겠지. 안 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선언 효과에도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계획을 짜는 걸로는 부족해요. 계획을 공개하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공개를 하고 선언을 하기는 해야 돼. 왜? 선언하면 일단 말로 내뱉는 순간. 제가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 있는데 기도를 눈으로 하는 것과 말로 하는 거 너무 틀려요. 말로 하는 게 진짜 틀리거든요. 그래서 말로 해야 돼. 그 말로 하는 순간 뇌는 특히 그걸 의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 왜 그럼 우리가 조용한 계획에 실패하느냐? 일단 공개 선언하면은요 2배 이상 그걸 목표로 실천할 확률이 높아져.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 말로 선언부터 해야 돼. 나 GIP 가고 싶어 하면 뭐 해야 돼? 말로 해야 돼. 혼자서라도 GIP 가고 싶어 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높아져. 그래서 그게 실제로 목표를 글로 써서 지인한테 보내면 33%가 높아졌대요. 그리고 단순히 참여 의향을 묻는 것만으로도 실제 투표율은 25%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각인의 효과가 있는 거죠, 뇌에. 그러니까 적고 말하고 쓰고 하는 행위들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목표의 결과는 2배에서 3배 무조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뭐 해야 된다? 선언해야 된다. 선언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데 이제 여기부터 볼게요. 제가 이게 네. 자, 선언 효과의 작동 메커니즘 그럼 이제 왜 그럼 그렇게 선언했을 때 그렇게 되냐 보니까요. 일단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나요? 내가 말로 하면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떠냐면요. 나는 지키는 사람이야. 말로 하고 그 말한 걸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게 일단 너무 싫어. 특히 이 자리에 온 우리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왜 말로 하는 거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말하고 안 지키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하면 일단 어떻게 근처라도 가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하면 어떻게 된다?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어떻다? 말로 하면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본능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기 일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언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자아가 내 몸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바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마스터 챌린지 도전 안 해요. 왜? 하면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하면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도 결과를 내야 된다는 걸 아니까요.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기 일관성, 새로운 자아사, 우리는 품격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품격의 사람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인간 중에서 조금 낮은 사람들 말고 조금 높은 수준의 사람은 누구나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품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타인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애프터 할 때 외치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 애프터 할 때 외칠 때 더 어떻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외부 동력을 통해서 더 같이 잘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은 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이제 동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으로 실제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극대화하려면 이런 거 잘 아셔야 되겠죠.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개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아까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소집단 또는 전체 공개할수록 커진다. 그래서 우리 한나경 사장님이 우리 이명선 사장님 PD 보낼 때 명선아 MBSA 방에 올려라. 명선아 MBSA 방에 올려라. 그래서 2회차 때 스폰서님 알겠다 내가 진짜 올려 하고 MBSA 방에 올렸어요. 저 PD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PD 갔어요. 그렇게 전체 왜? 저 사람은 말하면 지킬 거라는 걸 아니까 뒤에서 막 마구 민 거야. 마구 밀어서 나가거나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 공개. 그래서 오늘 우리 뭐 하겠어요? 다 같이 전체 공개할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구체성을 띠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언할 때 있잖아요. 막연한 다짐. 나 살 뺄 거야. 이런 거는 안 지켜집니다. 나는 6주 동안 5kg 뺄 거야. 이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방법과 수량을 포함하는 구체성이 있을 때 훨씬 더 선언이 효과가 높고요.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게 좋은데 말로 하는 것보다 문서로 하는 게 높고요. 문서로 하는 것보다 그 옆에다 사인이라도 하는 게 훨씬 더 높고요. 그것을 SNS에다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단체방, 소규모 방보다는 MBSA 방에다 올리는 게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단체방에다 오늘 올릴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누군가 모니터링 해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폰서 파트너 관계가 사실 그런 관계죠. 그래서 저 스폰서가 자꾸 나한테 왜 너 어떻게 하고 있니라고 물어보면 그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 모니터링을 해줄 때 훨씬 더 그걸 지킬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선언 효과가 확실해지려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으려면 이 네 가지를 갖추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선언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나 PD 되겠다고 외친 사람들 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근데 PD가 안 됐단 말이죠. 왜 안 됐냐라는 거죠. 이 뇌는요, 이런 효과가 있대요. 대리만족의 함정이라는 엄청난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뭐냐? 선언하는 행위 자체로 이미 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난 PPT 할 거야. 나 이미 마음에 뭐다? 나 PPT 됐어. 이런 대리만족의 효과가 있어서 구체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효과 강화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언 후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PD 한다 그러면 막 박수치죠. 그러면 어떠냐면 이미 PD 된 것 같은 기분이 뇌가 든 거야. 그러면 구체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선언이 추상적이고 감정적일 때 어떻다? 역효과 효과가 커진다고 합니다. 추상적이면 아까 안 된다. 아까 네 가지 효과를 봤을 때도 어떻다? 추상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언을 할 때도 제가 이제 이런 걸 이제 몸소 겪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몇 년을 지켜보니까 어떠냐면 난 PD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4월에 PD를 할 거야 하는 사람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구체적으로 머리에 계획을 가지고 몇 월에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나는 PD 할 겁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못했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게 역효과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다 밝혀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정체성과 자존감하고 너무나 강하게 연결이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말했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일부러 더 어떻게 회피해서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역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선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걸 저걸 해야 돼. PD를 가야 돼. 그런데 나한테 장애물은 넷플릭스야. 공감하시는 분 있으시죠? 네. 나한테 장애물은 드라마야. 저였거든요. 제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 신랑이 방송국을 다니는데 너는 저기 TVN으로 이적을 해라. TVN 다니는 남자랑 다시 시집을 가라 할 정도로 TVN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쉬는 시간만 있으면은 잠을 안 자고 TVN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활동이 지장을 받을 정도였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다? 나의 장애물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TVN을 끊었어요. 탈퇴를 했어요. 아예 못 보게. 그런 장애물을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청중이 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비판하는 태도를 수용하는 거. 아유, 뭐 너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태도를 저렇게 얘기해? 그럼 난 정말로 하겠어. 라고 그 비판하는 태도를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이 나쁜 게 아니라 구조가 없는 선언이 나쁘다라는 걸 인식해서 역효과를 차단하는 황금 공식, 이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요게 밝혀진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내 파트너들이 실버일이 간다, 이번에 GIP 꼭 간다 라고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되 어떻게 구체적 실행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물을 직시해야 되고 그 파트너와 그래서 1대1 상담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 사람의 진짜 장애물은 뭔가를 파악하고 그 장애물을 없애는 활동들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적 청중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같이 갖출 수 있는 이 4가지가 되었을 때 어떻다? 내가 선언한 것이 극대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선언만 이때까지 저 사람은 선언만 하고 PD 맨날 PD 한다고 한다니 안 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갖춰주지 않는 상태에서 저 사람은 선언만 하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리더로서 해야 될 것은 뭐다? 이걸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브해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다. 그래서 내 파트너들이 작은 것이라도 선언하고 할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밑에 곡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즉시 이런 행동을 할 거다라는 것을 적어도 2개 정도는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나 지금 GIP 갈 거야 하고 전부 골드 ED는 적으셨잖아요. 근데 그 골드 ED 적은 것만으로는 성공 확률이 3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70%로 끌어올리는 건 이것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만약 이 기간 동안 상담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이 되면 뭘 해야 될까요? 일어나는 순간이 되면 자리를 뜨기 전에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음 미팅을 잡겠다. 이런 나만의 행동 실천 방법을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로우업의 실패는 90%는 나 이 사람 만나는 거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데서 실패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내가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결과가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나중에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이 6개월 동안은 자리 뜨기 전에 바로 그 다음 미팅을 잡겠다만 하더라도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는 걸 찾아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반드시 이건 하겠다는 작은 스몰 행동 교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누군가 나한테 GIP 여행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하면 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 그 자리에서 다이어리를 펴고 직급별 점수표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가능한 시작점을 함께 계산하는 걸 해보겠다라고 내가 선언해 보는 거죠. 왜? 사람은요 구체적 숫자를 보여줬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야 나도 네가 말하는 맨날 그 푹쿡 나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거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속으로 뭘 어떻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너 디럭스 패키지 10개 팔아와.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그런데 그 10개 파는 거를 10개를 팔면 너 실버 이디야. 그런데 그 10개 파는 사람 한 사람 더 데리고 오면 너 골드 이디라서 5월달 되는 거야. 이렇게 차라리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숫자를 보여주고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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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나 너무 속물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팀원이나 고객에게 새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즉시 다이어리나 맵에 업데이트해줘서 그 누계를 다시 계산하는 행위를 스스로 한다. 왜? 셀프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동기부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 동기부여는 언제 되나요? 저 동기부여는요. 제 총점을 볼 때 제일 많이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 10일쯤 됐을 때 한 8만 점 나와 있으면 동기부여가 막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기부여를 실제로 적으면서 하면 훨씬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만약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GRP 활동을 내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절대 그만두지 않고 전화 한 통이나 카톡 한 줄 딱 하나만 지금 바로 한다라는 if then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하루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한 개라도 반드시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밤에 잠자리 들기 전이 되면 나는 이번 주 GRP 관련한 행동을 3가지 연락할 사람, 어떤 정보를 공유할 건지 점검할 수치를 다이어리에 미리 적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일요일 밤 3분 투자해서 다음 주 한 주를 계획한다는 걸 하고 만약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해서 기운 빠지는 느낌이 오면 어떻게 한다? 시각 효과가 제일 크기 때문에 GRP 사진 한 장을 꺼내서 5초간 보고 다이어리에 내 목표 직급과 점수를 다시 소리내어서 읽어서 사람이 거절당했을 때 대부분 파트너들이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해서. 맞지 않습니까? 막 의욕에 불타고 당장 내일이라도 PD 갈 것 같은 파트너가 안 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파트너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네트워크에 비전을 봤대. 안 나온대. 왜? 메나테크는 너무 어렵대. 몇 명한테 거절당해가지고 할 마음이 없어졌대. 진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번 주에 상담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다 그래요. 안 나오면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거절당하는 순간에 포착해서 그 거절의 마음을 탁 내려놓고 이걸 다시 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 해주는 걸 하는 게 우리가 스폰서로서 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개만 적어볼까요? 한 개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이제 점심시간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점심시간 때 요거를 밥 먹고 꼭 파트너들이랑 오늘 내일 가기 전에 적어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보실 수 있을까요? 한 사람들이랑 안 한 사람들이랑 틀리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냐? 반드시 옆 사람, 스폰서 또는 파트너에게 보여주고 말로 하고 아까 사인 받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사인 받고 그 사람한테 사인만 받지 말고 응원의 한마디를 적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원 한마디 적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한다? 적어서 SNS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3단계의 공개선언 메커니즘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일단 기록해야 되죠. 나와의 약속이 제일 먼저다.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타인과의 약속을 해야 됩니다.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둘이서라도 얘기하고 사인 받고 응원 한마디 적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70%까지 성공 확률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적 지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NS, 단톡방 같은 데다 올리는 거죠. 그것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커뮤니티 안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았을 때 아까 얘기한 대규모
연구에서 70% 이상 선언이 극대화되는 효과, 성공을 가지고 온다. 어떻게? 각 팀 비즈 단톡방에 정서적 지지, 공감과 응원을 하는 거죠. 너 정말 잘할 수 있다. 너 진짜 이번에 PD가 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길성호 사장님이 이번 달에 이제 Q PD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우리 다 저희 팀 단톡방에서 진짜 축하하고 이번에 꼭 가야 된다. 무언의 압력을 넣습니다. 이번 달을 마지막을 해야 된다. 10년 만에 HMD에서 남자 스스로 PD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저 표정은 어떠냐? 이거 죽겠다. 한 달도 못 쉬어가겠네. 이런 표정이지만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여기 보면 스폰서십과 파트너십 팀워크를 통해서 실질적 동반자들의 어떤 함께 실천하는 지지를 받았을 때 이것이 아까 어떻게 70% 이상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다? 이제는 뭐다? GIP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다이어리에 쓰고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다이어리에 쓰고 옆 사람한테 말하고 네,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걸 하고 안 하냐. 하는 분은 반드시 푸꾸옥을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027년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푸꾸옥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